지난주 12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한 시장은 약세장의 흐름으로 접어드는 듯 했습니다. 내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약세의 주요 원인이었죠. 하지만 그런 분위기 금요일장에서 정말 뒤바뀌었습니다. 이날 PCE,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더디다곤 했지만 그래도 이어지고 어쩌면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인플레이션 2%,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 반도체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할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번 간략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승의 이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그러니까 현지 시간 20일의 히트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시장 분위기를 오른 종목은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그런 지도가 되겠는데요. S&P 500의 500개 종목 중에서 53개 정도만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하는 정말 완연한 상승장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섹터 불문, 그리고 크기 불문 다 같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졌기 때문입니다. PC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로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헤드라인으로도 근원 수치로도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던 건데요. 거기에다가 부스터를 달아준 건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번 PC 물가 지표는 지난 몇 달간의 지표가 추세적인 전환이 아닌 일시적인 상승이었음을 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발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연준의 신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한마디를 더 덧붙여주면서 시장의 상승 탄력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페드워치를 통해서 시장이 미국의 기준금리의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현지 시간 19일,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바로 다음 날 보였던 시장의 기준금리 경로가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 1월에는 동결 가능성이 91.4%로 굉장히 우세했고요. 그리고 3월까지도 동결이 이어지다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5월 정도에나 이루어지겠지라는 게 시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PC 가격 지수를 확인하고 오스탄 골스비 연은 총재의 발언을 듣고 나서 시장은 이렇게 바뀌었죠. 아직도 1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90%대로 높게 잡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첫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3월로 그 시점을 조금 앞당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시점을 앞당긴 만큼 그 이후의 변수들, 그러니까 물가지표나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유룸을 더 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인하 기대 시점을 앞당긴 시장, 이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산타랠리는 이번 주에는 정말 올까요? 제때 찾아올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이유, 특히 올해에 더 기대하는 이유는 대선이 있었던 해이기 때문입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통상 대선 연도의 12월 수익률은요, 역사적으로 1년 12달 중 두 번째로 가장 큽니다. 평균적으로 다우 지수는 1.3% 오르고 S&P 500 지수도 0.8% 오르는 시기가 바로 12월이었죠.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죠. S&P 500 지수 지난 한 달 동안 0.64% 내렸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3%대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번 주 정말 산타랠리가 찾아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까요? 대선 연도의 12월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1년 중 5번째로 가장 크고 평균적으로 0.9% 상승인데요. 이미 지난 한 달 동안 3% 가까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와 그리고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산타랠리가 한번 찾아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준금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12월
11월 PC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모두 다 하회하면서 그간 9월이나 10월에 살짝 튀어 올랐던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범프였다라는 그런 해석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을 다시금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금요일장 상승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 상승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산타랠리가 찾아올지 다우와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기로에 놓인 미중 반도체 전쟁이다라고 지금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사실 2022년도부터 중국의 반도체 제재가 좀 강하게 가해지면서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분기별 반도체 장비 거래액입니다. 반도체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던 분야이긴 한데요. 지금 조금 연한색이 2021년도 2분기 수치가 되겠고요. 조금 짙은 연두색 선이 2022년도 2분기 거래액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대만, 중국에서 지금 특히 중국에서 거래액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 만큼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제재가 강하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 ASML의 매출이 되겠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별 ASML의 매출이 올라올 때 중국에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하이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ASML의 노광 장비가 필수적인데 그 수출이 지금 중국으로는 크게 줄었고 대신 미국과 일본으로는 더 많이 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해왔고 그런 수치들이 장비 거래액이나 ASML 매출로서 확인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네, 강한 제재 이전에 서둘러서 재고를 확보하겠다라는 중국의 노력도 좀 엿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계속해서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의 자본 지출이 늘어나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올해 또 고강도 제재가 가해지기 전 제재가 있기 전에 먼저 서둘러서 재고를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자면 2024년 웨이퍼 제조 장비에 410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게 SMIC의 수치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이로써 전체 시장의 약 40%를 중국에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도 반도체라는 주요 핵심 사업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맞서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지금 2024분기 보시면요. 2024년도 수치를 보시면 3분기까지의 수치인데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중국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점에서 중국의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해서 가격 전략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단기로 바라보기보다는 장기로 이것을 끌고 가려는 그런 모습들도 포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략이 먹혔는지 효과가 좀 나타났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의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17년 14%였던 것에서 작년 기준으로 18%로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업체들의 그런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국 기업에서 사오는 그런 노력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막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정말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HBM이라든가 그런 하이테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워낙 잘 수출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레거시 제품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저항해 나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것들을 이런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레거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힘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스 등 미국의 레거시 칩 관련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앞으로 이들의 종목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중 반도체 전쟁.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실히 우위를 점했고 또 잘 통제를 했지만 레거시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저항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제는 레거시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잡는지도 같이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PC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게 나오면서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 이로써 금요일장이 올랐는데 과연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산타랠리까지 더해지며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오늘의 사인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